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마지막 마무리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HLB가 또다시 13%나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10만 원 고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10만 원 고지라는 것이 어떤 갭 하락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를 그냥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의 거래 추이로 봐서는 과거에 10만 원대 위에 거래됐던 거래량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 고지를 그냥 뚫고 순항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그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몇 가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LB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가지만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도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HLB 공식 블로그에서 또다시 글이 올라왔죠, 금요일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후속적인 수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급적인 부분도 점검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8월 달을 대비한 7월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대박주를 하나 제가 이번에 새롭게 찾았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것도 매매 잘하셔서 대박 시세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HLB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들은 아래로 HLB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 블로그 글을 새로 올라온 거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주차 7월 1주차 HLB 그룹 뉴스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뭐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부분은 뭐냐면은 추가 보완 서류는 없다. 그죠? 네,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추가 보완 요청 보완 서류는 없고 BLA 서류를 다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그죠?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접수한 이후에 2개월일지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건의 재료가 이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2개월이냐 6개월이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는 그 다음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FDA의 현장 재점검 필요 여부에 따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얼마나 재점검해야 되느냐, 2개월 해야 되느냐, 6개월 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당 기일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외견상으로는 뭐 보완 서류가 없고 충실히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 재점검에 대개 클래스 1 정도로 그냥 끝나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하고 또 이번에 OS 건이 연장된 부분, 이 부분을 이번에 그 제출 목록에 포함시킨다. 재심사 제출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네,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고요.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부분 근처에서 보면은 이제 글로벌 허가를 위한 잔여 절차에 집중한다는 계획.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글로벌 허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미국 FDA 것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럽의 품목 허가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은 좀 작지만 이것도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건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 파나진이 급등했죠. 10조 시장 공략 나선다. 뭐 이런 기사, 이런 그 글을 쓰면서 파나진의 급등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되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씌어져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중에 같은 점하고 좀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를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었죠. 파나진이 상쳤고 뭐 HLB 글로벌이라든가 다른 쪽 종목들이 좀 쫓아왔어요. 후발주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급등 과정에서도 아셨다시피 대장주가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고 나중에 조정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이슈와 관련된 종목을 할 때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주. 근데 HLB가 대장 아니에요.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발주자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오겠지만 키를 맞춰서 올라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대장주 매매가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봐서는 외인들이 또 들어왔죠. 78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결국 선도를 하고 있다. 빨간 선입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은요, HLB 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이것도 물론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외인들이 샀다 팔았다 해요. 예, 요 신한투자증권 동향을 보면 되게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중 변동을 보면 샀다가 팔고 또 팔았다가 사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신한투자증권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테라피틱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물보안법 지연이 되는 건이 결국 CDMO 기업 이런 쪽에 더 유리했다. 이런 건이 나왔고요. 우리는 HLB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바이오 섹터 분위기도 좋은 건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신약 허가건으로 오른 건데 여하튼 바이오 섹터도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예,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공매 잔고는 지금 이거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311만 주 정도. 네,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공매 잔고가 좀 줄었다가 또 약간 늘어났는데 이거는요.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물량을 그러니까 그 매매를 위해서 사고 파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세요. 네. 그리고 이 공매 잔고는 다음 주 초반 되면은 쇼커 반응이 얼마나 들어온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하튼 우리가 주가 측면을 보면은요. 거래가 폭발했습니까? 거래가 아주 많이 돼가지고 상투 사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결국 꺾어지려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아직은 여하튼 안 나왔어요. 예. 이 부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거래가 큰 지점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정도 있었죠. 여기.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돌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꼭지 찍을 때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걸린 매물들은 주가 급락하면서 되게 다 털렸고 여기 걸린 매물들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부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럽 허가권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 국부 펀드에서 외자 유치권의 재료가 나올 수 있다. 3천억 얘기 저번에 나왔었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이제 쭉 올랐으니까 여기다 대고 또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승인 목전에 다다른 만큼 주주를 대상으로 한 증자보다는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하는 외자 유치권으로 결국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다 대고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만약에 HLB 측에서 한다고 한다면 죽음이죠. 그거는 HLB 측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나락으로 가면서 증자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섣불리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외자 유치권으로 당연히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만약에 주주 대상으로 증자를 한다면 그거는 HLB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근데 여하튼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드린 그 재료들 약간 마이너스적인 측면의 재료들이 주가를 굉장히 여기서 또 춤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흔들릴 때 거꾸로 매매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인드를 잘 잡아야 되고 진짜 비중을 조정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정보를 저한테 획득하시고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달라는 거예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실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요즘 뭐 응원 문자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네, 응원 문자도 한번 주셔서 엄청난 힘을 좀 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주가 상승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HLB라고 많이 문자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DRAM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